어제까진 분명 통했던 성공 공식이 글쎄요, 바로 내일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할까요? 바로 피벗이라는 개념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게리 샤피로의 이 도발적인 선언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죠. 소비자기술협회 CTA의 CEO인 샤피로는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뜨고 지는 걸 말 그대로 최전선에서 지켜본 사람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경험과 통찰을 바로 이 책, 피벗 or Die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오늘은요, 이 책의 핵심 주장을 한번 뜯어보고 저자가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는 뭔지, 또 그 밑에 깔린 철학은 어떤 건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연 이 피벗이라는 개념이 만능 열쇠인지 한번 비판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혁신 아니면 도토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하필 피벗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까지 하는지 바로 그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샤피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기술이 미친 듯이 발전하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계속 터지는 시대에 피벗하는 능력이 생존과 성장을 위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거창하게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각자의 커리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계속 피벗 하는데 샤피로가 말하는 피벗이 도대체 뭘까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피벗이 그냥 마구잡이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핵심 가치는 정체성 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을 딱 잡고 그 축을 중심으로 전력의 방향만 트는 아주 단호하고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개념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샤피로는 이 피벗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이걸 보면 리더들이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진단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이 중에서 강제 피벗의 아주 기가 막힌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베스트바이가요, 단 48시간 만에 전 매장을 커브사이드 픽업,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물건을 받아가는 모델로 싹 바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온라인 시스템에 꾸준히 투자해온 그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샤피로는 진짜 어려운 피벗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정상에 서 있을 때 하는 피벗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성공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왜 바꿔야 해? 이런 아니란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변화의 거대한 흐름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블록버스터나 코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고요. 자, 그럼 이런 피벗이라는 프레임워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의 바탕 위에서 나온 걸까요? 샤피로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세계관을 한번 들여다보죠. 샤피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음 피벗을 위한 아주 소중한 데이터라는 거죠. 둘째, 스타트업이 왜 강할까요? 거대 기업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방향을 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셋째, 혼자 완벽한 걸 만들려고 꽁꽁 숨겨두지 말고 일단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피드백이야말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유일한 나침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피벗이 자유롭게 일어나려면 정부의 규제도 유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비즈니스의 정석이지 라고 믿어왔던 몇몇 생각들과는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왼쪽을 보세요. 고장 안 났으면 고치지 마라. 성공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실패는 죄악이다. 완벽하게 계획하고 움직여라. 다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바로 기존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샤피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변하지 않는 건 변화뿐이다. 실패는 최고의 스승이다.
일단 해보고 피드백 받아서 빨리 고쳐라. 이건 단순히 경영 전략의 차이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 즉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방향을 트는 게 과연 언제나 옳은 답일까요?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아니야? 잦은 피벗이 오히려 장기적인 전략이나 비전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할 게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리더가 아침마다 전략을 바꾸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지치고 불안하고 그렇게 조직이 가진 중요한 경험과 지식들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패는 소중한 데이터다. 이 말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도 많죠. 하지만 어떤 실패는 그냥 아이디어가 별로였거나 실행을 잘못한 결과일 뿐이거든요. 모든 실패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보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비판들에 대해 샤피로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피벗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바꾸는 변덕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겁니다. 라고요. 즉, 혼돈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수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강력한 중심축이 없는 피벗은 그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명확한 비전이 각각의 방향 전환을 이끌어줘야 해요. 그게 없다면 피벗은 끝없는 반응과 표류의 연속일 뿐이겠죠. 샤피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변화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커리어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파도가 밀려올 때 당신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피벗하시겠습니까?